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보입니다. 자, 요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가계도인 거예요. 요게 무슨 가계도냐면 바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보여주는 기본적인 가계도인 거예요. 여기 제가 보이시죠? 글자가 막 날아다니지만 저랑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첫째를 낳고요. 여자 아이를 둘째로 낳았어요. 그러면 내 윗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윗대에는 저희 아빠가 계시고 저희 엄마가 계시고요. 결혼을 하셔서 제가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왼쪽에 그리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 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도 또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빠 엄마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이제 아빠까지 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계시고요. 여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살아 계시고요. 아빠는 형제가 3명인데 둘째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셋째 작은 할아버지는 살아 계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들 1명, 딸 1명이 있어요. 됐죠? 요게 이제 저의 그러니까 친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제 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둘, 셋, 넷, 한 명 덜 그렸네요. 누구를 빼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7남매 중에 하나, 둘, 셋, 넷, 7남매 중에 장녀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그렸어요. 외삼촌 1명을 빼먹었군요. 외삼촌들이 4분 계시고 이모들이 2분이 계셔요. 각각 결혼했고요. 요거는 제가 생략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외할아버지 계시는데 돌아가셨고요. 여기 X표 되어 있죠. 외할머니 돌아가셨어요. X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저희 집의 그 가계도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보면 남편은 여기 시아버지 계시고요. 시어머니 계시고요. 1남 1녀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여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1명 낳았어요. 요게 저희 시댁 쪽에 뭐 가계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들 자기 거 요 정도까지는 그리셨죠? 자, 이제 2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감정선을 나타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감정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감정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아까 기억나세요? 친밀한 관계, 뭐 보통 관계 했었던 거. 요걸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먼저 자기 이제 집안부터 나하고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 남편은 어떤 관계인가? 나하고 내 부인은 어떤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인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가? 융합된 관계인가? 보통 관계인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친밀한 관계면 이렇게 남편하고 나 사이에 선을 2개 그으면 돼요. 보이시죠? 융합된 관계면 남편하고 나를 직선으로 해서 선을 3개를 그으시면 돼요. 그런데 뒤따 싸운다 그러면 선을 3개 긋고 삐쭉삐쭉한 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삐쭉삐쭉한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 자,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나와 큰아이와의 관계, 나와 둘째 아이와의 관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남편과 혹은 내 배우자와 큰아이와의 관계 뭐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거를 대강 보여드리면 그런 거예요. 저와 남편은 친밀한 관계, 저와 큰아들은 보통 관계, 저와 둘째 딸은
보면 선이 3개 그어져 있고 뾰족뾰족하죠. 융합된 갈등 관계인 거예요. 남편과 큰아이는 소원한 관계, 남편과 둘째 아이는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선 2개. 여기까지 표시되셨나요? 그리고 나면 뭘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어떤지, 아이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렇게 아이들끼리 관계도 저는 친밀 이렇게. 자, 지금 자기 패밀리, 내 배우자, 내 자녀와의 관계 성까지 표시가, 감정성까지 표시가 다 되셨나요? 응. 다 되셨으면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아빠, 나하고 내 엄마, 그리고 아빠하고 내 형제들 관계,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 관계가 어떤지 감정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제 거 보시면 제 아빠와 저와의 관계는 되게 밀착된 관계예요. 선 3개 그었어요. 그죠? 제 엄마랑 저는 밀착되어 있지만 갈등이 있어요. 융합된 갈등 관계로 표시했어요.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는 친밀한 관계예요. 남동생이랑 저희 아빠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예요. 남동생이랑 엄마와의 관계는 어, 융합된 관계예요. 그리고 저랑 제 남동생은 친밀한 관계예요. 이렇게 내 아빠 댁까지 감정선 표시가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복잡하죠, 되게. 형제가 많을수록 복잡해요, 그죠? 저희 집은 소 심플해서. 자, 다 되셨으면 이제 할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대.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겠죠? 3세대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3세대는 뭐 아빠 형제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잘 모르시면 아빠와의 관계 혹은 엄마와의 관계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물소리가 되게 많이 나죠. 저희 집 보면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보통 관계 정도라고 했고 저희 할머니는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빠가 큰아들이니까 엄청나게 밀착된 관계예요. 남편을 아들 삼아 남편 삼아 의지하고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완전 밀착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랑은 융합된 갈등 관계가 보였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또다시. 요거 보이시나요? 화면에? 그죠? 좀 자세히 보이죠?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아빠는 보통 관계.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빠를 엄청나게 밀착된 관계. 그 다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요거 화면에? 보면 좀 커졌죠? 그죠? 화면이. 저희 할머니랑 보이시나요? 화면이 너무 작나요? 잘 보여요. 네. 저희 할머니랑 저희 엄마는 갈등 융합 관계인 거예요. 융합 갈등 관계. 여기까지 되셨어요? 3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관계 표시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또 표시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다 표시하셨나요? 3대까지 표시를 다 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게 있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일까요? 요게 보이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저희 그 외갓집에서도 보면 저희 엄마가 첫째라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친밀하게 구셨어요. 되게 융합된 관계셨어요. 저희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첫째 딸이라서 엄청 친밀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사이 좋으셨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갈등선 있잖아요. 보면 있으세요? 여기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게 친밀보다 조금 더 있는 융합된 관계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한테 융합된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 배우자한테는 갈등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얘가 너무 소중한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그 상대편 배우자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당연히 안 이쁘겠죠.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 이제 융합된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융합된 관계가 되면 상대 배우자와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셨어요. 그죠? 집착하고 되게 융합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는 누구한테 집착을 하셨냐면 저한테 집착을 하셨어요. 자,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의 집착을 다 받았어요. 그죠? 융합된 관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누구한테 가느냐? 제 남동생한테 갔어요. 그죠? 자, 제 남동생이랑 제 올케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올케는 또 자기 아들한테 갔어요. 세대를 거슬러서 계속 융합된 관계가 1대 보이시죠? 1대의 융합관계, 2대의 융합관계, 그죠? 3대의 융합관계가 보이죠? 요게 다세대 전수 과정인 거예요. 한 대에서 계속 융합관계가 보여지면 그 밑세대도 계속적으로 이 융합된 관계가 전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은 이혼한 가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여기 만약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세대에도 사실 반드시 이혼 가정이 나타나요. 2대, 3대에도. 또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 1대에서 그 외도가 나왔잖아요. 외도 가정이 나오면 2대, 3대도 반드시 외도 가정이 나와요. 저희 집은 그게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6.25 참전용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빠인 큰아들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이제 저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선생님이시라서 할머니, 아빠, 엄마, 그다음에 제 동생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요. 보세요. 아빠와 엄마가 친밀했지만 아빠가 할머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랑 갈등인 거예요. 요게 바로 삼각관계예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또 삼각관계고요.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제 동생이 들어가면 또 삼각관계고요. 요게 패턴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마다. 보여지시나요? 친밀감이 다 있잖아요. 그죠? 융합된 관계가 있으니까 삼각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융합관계가 없다. 만약에 전부 다 요 관계다. 요게 이제 친밀한 관계예요. 괜찮은 보통 관계예요. 전부 다 요 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삼각관계가 나타날 수 없다. 융합관계 요거 선 3개짜리 요 선 3개짜리 융합관계가 나타나면 반드시 삼각관계가 요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도 삼각관계가 제 동생 가정에도 삼각관계가 저희 가정에도 삼각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요게 다세대 전수 과정인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학대가 있었다 그러면 뭐 만약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계속 때렸다 그러면 이렇게 학대 표시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2세대에도 학대가 나타나고요. 3세대에도 학대가 나타나요. 요게 바로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역기능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전 제가 첫 딸이라서 저희 아빠가 뭐라 그러셨냐면 야 미라야 네가 잘 될 때마다 아빠도 회사에서 너무 잘 되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거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 아빠도 같이 진급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가정은 삼각관계로 충만한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우리 가정은 삼각관계가 많구나. 그러면 나도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삼각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내 의논의 대상이나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나 내 이야기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된다?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감정선이 나타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할아버지께서 계속 불안, 우울이 심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줄짜리 친밀한 관계, 융합된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밑세대에는 당연히 그 약 복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의 감정이나 불안의 감정은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윗세대부터 내려온 것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 우울을 떨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 근거 없는 우울이다. 내려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우울하고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이 가계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 가계도 말고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는데 자기의 가계도 선생님들 그리셨잖아요. 그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의 가계도를 딱 보셨어요. 감정선을 뭐 이제 조금 덜 그리셨을 수도 있고 저한테 한번 쓱 들어서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그리셨는지? 제가 한번 쓱 들어서. 예. 어차피 제가 눈이 나빠서 네, 정나인 선생님은 화려한 형광펜으로 그리셨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신 거, 잘 그리셨네요. 그죠? 네, 잘 그리셨어요. 네, 좋아요. 가계도를 그리시면서 든 생각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강자는 누군가? 약자는 누군가? 지배자는 누군가? 복종자는 누군가?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이 가족은 누구냐면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나의 원가족인 거예요. 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강자는 누구였지? 가장 약자는 누구였지? 지배자라는 말은 에이 다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 가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그 다음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지?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보실 거는 지금 내가 꾸리고 있는 내 가족 있잖아요. 내 배우자랑 꾸리고 있는 가족 속에서 강자는 누구지? 약자는 누구지? 지배자는 누구지? 복종자는 누구지? 다 찾아보셨나요?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저희 원가족에서는 저희 강자가 할머니세요. 할머니. 이제 아흔이 넘으셔가지고 기력이 딸리셔서 강자 역할 못 하시는데 저희 엄마도 찍소리 못하고 저희 할머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셨거든요. 강자. 약자는 우리 할머니에게 1등 순위는 저희 아빠고요. 2등 순위는 누구였냐면 저였거든요. 약자는 저희 엄마예요. 박시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 지배자는 누군가? 우리 엄마. 복종자는 누군가? 복종자는 달라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누가 행동대장을 했냐면 제가 행동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한테도 저희 아빠만큼 집착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뭐 이제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놓고 행동대장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셨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건 거예요. 가족 속에서 따뜻한 사람은 누구지? 냉정한 사람은 누구지? 라는 거, 원가족에서요. 요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외로움이 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왜? 나한테 누가 냉정했는지를 찾아보시면 그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요구할 때 당신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원가족 속에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 배우자한테 요구하는 것이에요. 혹은 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와중에 거리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친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통해서 내 원가족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알면서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몇 마디 안 나눠봤는데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 왜 저 사람이 불편하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대답은 내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리감을 느끼는 내 가족. 그 모습이 내가 만나는 그 상대를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한 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내 엄마의 거리감 혹은 내 아빠의 그런 이제 무정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거리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느끼는 거리감은 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거리감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재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정은 그냥 흔히 느끼는 게 감정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정은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받았던 그 감정이 비슷한 사람만 보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벌을 많이 주셨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둘이 싸우기만 해도 연대 책임으로 그 이따만한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쫓겨났단 말이에요. 막 그런 저희 엄마가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근데 어떻게 생기셨냐면 눈이 작으세요. 저는 이제 눈이 좀 큰 편인데 저희 아빠 닮았거든요. 눈이 좀 작으시고요. 입이 조금 돌출형이세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이제 이 눈썹 자체가 되게 연하신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세요. 그런 분위기에 선생님을 보면 제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딱 쳐다봤는데 눈 작으면 사실 약간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는 거 그 선생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혼났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눈초리로 봤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날 저랬을 때 혼냈구나라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혼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생각나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미라야, 엄마가 아니야. 저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겁내는 그 감정과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상.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질문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가치관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못 번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이 좋은 사람, 학업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틀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느끼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 바로 돈 많아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까 봐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랐다면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틀인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를 통해 내 조부모를 통해서 받아온 그 영향이다라는 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보면 역할에서 이제 반복되는 유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역할에서 반복되는 유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가? 우리 집에서. 알코올 중독도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세대 때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가? 그리고 근친상간이라는 거 아세요? 근친상간이라는 단어 아시죠? 근친상간이 있었는가? 혹은 폭력이 있었는가? 혹은 자살이 있었는가? 요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보면 자살하는 가정에
대부분 자살했던 조상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걸 또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상담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5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세대를 거쳐서 이제 반복되어 온 관계 유형이 있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저희 집은 뭐가 충만한 가정이다? 삼각관계예요. 그죠? 그게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거리두기가 되게 많이 있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로서 양육하기가 힘들면 아이를 자꾸 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양육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부모한테 내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할지 몰라서 아이를 자꾸 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돼요. 혹시 잘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우리 엄마는 아는 척 안 해줬어요 라고 하시는 이제 내담자들 되게 많은데요. 그런 내담자들 윗세대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엄마들이 대부분 그런 고백해요. 우리 엄마도 나 그렇게 키웠어. 그래서 난 네가 울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대답을 되게 많이 듣고 와요. 그게 바로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어 오는 패턴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은 뭐 상담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기 인식의 변화만 되면 되니까 인식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는 구조 유형이 뭐가 있는가? 이 구조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별거, 이혼, 혹은 이제 장남이 우선 집안, 혹은 차남이 우선 집안 이런 게 있는가. 제가 최근에 상담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되게 힘든 가정이에요. 이제 부인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가 됐는데도 무조건 시댁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러세요? 시댁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는 집이 서울인데요. 시댁은 해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해서 조산기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누워서 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산해도 괜찮으니까 해남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 그 남편이 첫째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둘째래요. 아, 그럼 위에 누나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위에도 형아인데요. 형은 절대 하지 않지만 우리 남편이 차남이지만 해요.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계도를 그려보니까요. 그 시아버지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시할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유형도 찾아보면 아, 이 가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겠구나. 내 가정에서 보여지는 패턴은 이렇겠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혼도 그렇고 별거도 그렇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가계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되게 오늘 약간 어렵잖아요. 어렵고 아, 뭐 이렇게 다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을 짓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고 내가 왜 슬픈지도 모르고 내가 왜 기쁜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기분이나 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 교육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비일관적인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아서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나쁘면 모조리 다 안 돼.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게 되면 대인관계에서도 힘들어질 뿐더러 가족은 더 힘들어지고요. 당연히 뭐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청년부 예배 오는데 조리 신고 오고 뭐 반바지 입고 오고 나시 입고 오는 게 뭐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른 앞에선 절대 안 되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틀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서 없앨 수는 없지만 이 틀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틀을 딱 가지고 있는 한 내 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빠 혹은
틀렸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하고의 만남의 관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거는 내 자녀하고도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거의 나시 입고 다니는 거 되게 편안하잖아요. 조리도 되게 막 되게 이쁘게 해서 팔고 있잖아요. 내 애가 나는 나시 한번 안 입고 컸는데 내 애가 젖꼬라지로 돌아다니면 대화가 돼서 아이하고의 관계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해서 가계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 그다음 내 감정이라는 거 자체도 되게 살펴보는 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건강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숙제 아닌 숙제인데요. 한번 요 가계도 아까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이게 화면이라서 딱 제대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리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조용히 차분하게 앉으셔서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는데 감정선까지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관계 패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역할 유형도 찾아보시면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내 것이 아닌 타고 내려온 감정의 흐름이나 관계의 흐름이 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찾겨진다 그러면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이냐면 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형태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 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그런 말투가 나한테 괜히 이 마음을 올렸어.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라고 감정하고 생각하고 떼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